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상한가릴리 벌써 66,200분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계신데요.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고자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AI, 로봇,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매출 실적이 근본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만 싹 다 모아놓은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을 준비해놨습니다. 해당 자료집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7만 명이 달성이 되면 새로운 자료집을 또 내어드릴 예정이니까요. 2024년도 2배, 3배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자료집이 더욱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봐야겠죠.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원전 수출 600조 대장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이 기업 더 많이 오를 겁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제가 원전 관련된 영상 종목들은 오히려 분할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재료가 이제 곧 눈앞에 다가왔고 재료가 소멸될 분위기 속에서 돌바락제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도를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다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2월달 빠르면 뭐 2월달, 3월달 강하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딱 한 종목 찾아봤습니다. 이 종목만큼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10에서 20%그 이상 넘어가면 한 상한가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원전 관련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의 종목 꼭 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특히나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AI 때문인데요. 이 AI 때문에 늘어난 전력 소모량 때문에 전 세계는 원자력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너무 많아 안 하겠다라고 했었던 프랑스마저도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라는 이야기를 또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AI 전력 소모 대비필요에 에너지 기업이 발표한 전력 경고장. 프랑스 에너지 관리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지금 현재 전 세계 국가가 AI로 소모하는 전력량이 굉장히 큰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가 한 해에 소모하는 총 전력 소비량은 대략적으로 54 기가와트인데요. 2028년까지 AI가 전 세계 전기 생산량 중 13에서 20 기가와트를 소모할 것이라고 내다보게 되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력 소모의 절반 가까이 현재 AI가 현재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금씩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도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내놓은 수치고요. 이 수치는 더욱더 조금 더 증가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중론입니다. 심지어는 이 AI의 발전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초인공지능, 사람의 머리를 뛰어넘은 지능 시대가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더욱더 많은 전력 소모가 예상되고 있죠. 이러한 전력 소모를 감당하기 위해서 현재 인류가 준비하고 있는 기술은 바로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인공태양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2035년 핵융합 에너지 대량 생산, 인공태양들 날 머지않았다. 핵융합 발전을 주도하는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그동안 실험 수준에 머물렀었던 핵융합 에너지 생성이 이제는 상용화를 위한 실증 단계에 임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좀 안정성이 확보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최종 목표인 2035년 대량 에너지 생산하는 계획에 차질이 없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유석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지금 실험 장치인 K스타를 보유한 한국도 기술 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민해하게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주요 선진국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핵융합 에너지, 지금까지 지금 현재 인공태양 기술을 통해서 전력을 현재 생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 핵융합 에너지는 인공태양 기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바로 핵융합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점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하고 있냐면 이 핵 분열 기술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굳이 다르다라고 하면 다른 기술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라늄을 다뤄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술력이 없는 지금 이제 이 우라늄 핵에 대한 핵을 다루는 기술력이 없는 국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해당 기술을 현재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심지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핵 기술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을 달라라고 하면서 미국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만큼 현재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술, 좀 더 근본적으로는 핵을 다루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현재 분열 기술, 즉 원자력 발전 기술은 핵 융합인 인공태양이 완성되기 전까지 전력 공급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원자력 발전은 더욱더 주목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이 주도하는 친환경 현재 시대에 맞춰서 이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안전하게 생성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나 핵심 기업들이 어떻게든 AI를 가동시키기 위한 전력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실제 내용을 보시면 전기 먹는 하마 AI 마크롱 원전 늘려서 미래 에너지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각국 정상과 대표 기업인들이 모여 인류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 에서 인공지능 에너지 부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챗 GPT 같은 AI 학습과 AI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가 급증해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각국에서도 국가가 나서서 회의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AI 기업의 1위라고 할 수 있는 샘 알트만, 오픈 AI의 대표죠. 샘 알트만도 원자력 스타트업에 지금 현재 투자하고 해당 기업을 우회 상장시킴으로써 어떻게든 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력 확보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설립자 샘 알트먼이 마이크로 원자로 스타트업인 오클로의 우회 상장에 나섰습니다. 오클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핵 분열 과정을 훨씬 더 작은 원자로로 만드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받은 약 42만 달러의 보조금을 포함 2,500만 달러를 넘는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고요. 이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최초의 마이크로 원자로 건설에 사용할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AI 지금 현재 수장이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두고 있을 만큼 굉장히 가장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게 바로 원전이다. 자,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알아야 우리가 핵심을 알고 그 핵심 속에서 관련된 요목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문제가 뭐냐? 천천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면 핵 폐기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라늄 중에서 거의 뭐 80%가 그대로 핵 폐기물로 남기 때문에 사실 계속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 폐기물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두 번째는 수명을 다한 원자로의 폐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돌아가다가 너무 노후화되면 이 계속 돌릴 수 없단 말이야, 안전상의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해야 됩니다.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세 번째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애초에 그냥 그대로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전쟁에 대한 문제가 터져도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뭐 전쟁에서 아마 직접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되면 그 땅 자체가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만 일단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초기 건설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뭐 다만 뭐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도 있고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해결이 안 되는 점이죠. 일단 해결 가능한 문제 체크해봤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이 방사성 폐기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을 돌리는 SFR 기술이 최근에 이미 만들어졌고 미국의 빌 게이츠를 주도하에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폐기물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워낙에 핵 폐기물의 부피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초기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나왔지만 다른 무탄소 에너지 발전 대비해서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른 이유들보다 다른 이유들 여러 가지 단점들 중에서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될 수 있을 만한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수명을 다한 원자로의 폐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해체를 해야 되는데 해체할 명분이 없어요. 돈이 들어가면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면 그냥 안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해체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한두 푼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명분이 부족해가지고 이 해체가 적극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지금 문제는 그 더 큰 문제는 뭐냐? 안전성에 대한 문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전도 그렇지만 가동을 멈춘 원전들 그냥 가만히 냅두면 나중에 이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문제가 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만한 이유가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말 그대로 이 땅덩어리에 대비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지어진 편이죠. 물론 뭐 땅덩어리에 비해서 경제가 빠른 성장을 이룬 몇 안 되는 국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전의 밀집도가 높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대한민국도 현재 반도체 핵심 국가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역시나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이런 AI 기능도 많이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짓겠죠. 전력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가 대략적으로 30%에서 원력 소비의 30에서 20에서 30% 정도를 25%에서 30% 정도를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조달받고 있는데요. 서서히 지금 이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늘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는 원자력 발전소가 감당해 줘야 되는데 워낙에 전력 소비량 자체가 AI로 인해서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지키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 계획을 지금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원전 밀집도가 워낙에 높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도대체 어디다 지어야 될지 굉장히 큰 문제에 부딪혀 왔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있어요. 한국에 가장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저는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은 원전 해체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해체의 주요 절차를 보시면 영구 정지를 시키고 핵 사용 후 연료를 반출하고 제염 철거도 하고 제염 작업도 거치고 최종적으로 복원 작업을 거치면서 핵 원자력 발전소를 좀 해체하는 기술인데요. 실제 해체를 하고 나서 해당 부지를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원자력 방사능 수치를 좀 낮추거나 기준에 맞춰서 낮추거나 이 충분히 낮췄다라고 한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변화를 시키는 게 이 원자력 발전소 해체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과연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사례를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던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시키고 이제 농지를 그냥 부지를 그냥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자연 녹지 지역을 만들었어요. 이제 녹지 지역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곳을 또 새롭게 활용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원자력 발전소를 다 해체하고 난 부지에 도대체 뭘 할 건데요? 제어를 했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방사능 수치가 일반 지역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당 지역을 사용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또다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부지로서 사용하는 게 사실상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이 합리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용 용도는 새로운 원전을 짓는 거죠. 안 그래도 원전 밀집도가 높아가지고 새로운 부지 선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지들이 딱 해체하고 나서 땅이 남지 않습니까? 딱 원자력 관련된 건물들이나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안전한 신규 원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전 그래서 원전 해체를 하고 해당 부지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서 한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라고 봐요. 실제 뭐 전 세계도 그렇지만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부지 선정에 굉장히 긴 시간을 들입니다. 이 사실 원전 건설하는 것보다 부지 선정 자체가 엄청난 시간이 드는데요. 최근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분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부지 선정에만 13년이 걸립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죠? 지하 연구시설 건설하고 실증 연구하는데 14년, 연구 처분 시설 건설에 10년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요걸 제외하고 지금 이제 원전 건설을 한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부지 선정이 비슷하게 됩니다. 10년 이상 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 요즘 세상이 이제 너무 순식간에 바뀌고 있기 때문에 늦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기보다는 해당 부지 선정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바로 신규 원전 건설 쪽으로 그 부지를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너무나도 긴 원전 관련 시설의 부지 선정 기간의 단점을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 해당 장소에 새로운 원전이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원전 해체부터 시작해서 부지를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작업 중에 첫 번째 작업, 원전 해체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게 곧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주시 월성원전 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 4월 7일까지 주민 공람 실시, 경주 월성원전 원자력 1호기 해체 작업을 위한 사전 절차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난 8일부터 4월 7일까지 월성원 1호기 해체 사업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해체 계획서 초안 공람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전 그래서 지금 이 원전 해체 관련된 기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너무 중요한 기술이고 해당 기술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력 공급의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계획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할 것이고 이 과정들을 통과시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핵심 기업들이 특히나 원전 해체 기술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작지 않고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기술을 확보해 놓는다면 원전 수출 과정에서도 엄청난 어필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의 기술로서 현재 설계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새로운 원전 기술이 발견이 되고 기술이 성장했을 때 기존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부수고 우리는 새로운 원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능력도 갖추고 있어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겠죠. 사실 건물을 한번 쭉 올리고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기술은 이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원전 이 해체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완벽하게 원전 건설을 마스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과정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두시면 더욱더 좋은 파동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4월 7일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해당 종목들 한 3월 달 빠르면 2월 달에도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원전 건설이라든가 해체에 관련된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저는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이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오르비텍 이외에도 뭐 대우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원전 해체 기술에 대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현재 타이밍에는 오리비텍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주가가 저가인 상태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직전 정부 때 원전 해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큰 파동이 나왔었던 기업이에요. 보시면 100% 넘는 파동을 한번 보여준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부터도 계속해서 현재 직전 정권 때도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파동이 나온 적이 있었죠. 이때 당시 2015년도 당시.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기적으로 원전 해체 기술과 관련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기업이니까요. 저점에서 잘 묻어두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얼굴을 쫙 올리기 시작했죠. 일정 이슈 다가오면 더 큰 파동이 빠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천천히 자세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조금 좀 빨리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돌려 들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확인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다. 난 근데 추가적인 결국 이런 에너지 조달, 이 원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결국에는 AI의 빠른 성장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AI 산업이 역시나 2024년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먹거리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시장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모아놓은 자료집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죠. AI 로봇 관련된 자료집,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자료집에서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만한 근본적인 성장이 있는 기업 정리한 자료집까지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재진의 상한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해당 무료 자료집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하고 앱 스토어에서 각각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 무료 설치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 무료입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무료 급등 추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100%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해당 화면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여기 로그인이라고 나오십니다.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용약관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용약관 동의할 것도 없는 게 개인정보가 뭐 딱히 없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이메일 주소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개인정보 중요해서 일부러 최소한의 정보로서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 주소에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 12341 12346 쉽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성함은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로도 저는 상하가릴리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 또한. 그래서 아이디 만드신 다음에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적으시고 중요한 거 골뱅이 네이버.com을 로그인하실 때 꼭 입력해 주셔야 돼요. 직접. 그리고 비밀번호 12341 12346 바로 밑에 로그인 상태 유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로그인 상태 유지 매번 새로운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해놔야 로그인할 때마다 이용할 때마다 로그인 안 할 수 있겠죠. 귀찮은 거 여러분들께서 싫으신 분들은 꼭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시고요. 로그인하시면 다양한 무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등주 포착 자료에서는 유튜브 정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급등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장전 시황에서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2024년도 지금 현재 2월 16일 매일매일 아침 시황을 매일매일 당일날 8시 30분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쯤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주식시장이 상승할 건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종목들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들을 보면서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
이슈가 가장 주목받을지, 그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쭉 정리해서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료를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투자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휴황글을 매일매일 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보신다고 해서 뭐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이 자료를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3달, 4달 보면 보실 줄 아실 겁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아실 수 있는 핵심 시황이니까요. 꼭 보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신 추천 종목이죠. 2024년도 16일, 15일, 17일, 13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차트가 예쁜 종목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은 2024년 두배 급등 자료집 tên 위에서 공직을 첫 번째, 두 번째쯤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AI 로봇 2020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을 맨 아래에서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 클릭하시면 무료로 얻어갈 수 있으시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는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높은 확률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말 재능이 아니라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높은 확률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직접 증명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니까 함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유튜브 시청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